충남에서 개발된 품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육종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다 해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육종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나온 품종들이 이런 품종들입니다. 이 다품은 충남 20호입니다. 골든킨 사무도 마찬가지로 이런 품종들은 도화양 2호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도화양은 중국 해이룽장성에서 나온 쌀인데요. 우리나라 쌀이 1kg에 3,500원 할 때 1kg당 2만 원, 3만 원을 합니다. 그만큼 밥맛이 좋은 품종을 모본으로 사용한 겁니다. 천안 지역이 3년 전부터 다품에 대해서 재배했다는 것은 앞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앞서 나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시가 8월 28일이고 중간철입니다. 밥맛이 없을 때 쌀에다가 찹쌀을 한 줌 딱 집어넣으면 밥맛이 좋잖아요. 이것은 반찰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반찰을 요구합니다. 다품은 향이 없어요. 향진주는 반찰이면서 향이 있어요. 백옥향은 향은 이때 일반 매벼입니다. 만복은 향도 없고 일반 매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향을 좋아하지만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다품에서는 반찰이지만 향을 뺀 겁니다. 쌀 수량은 571kg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기수가 많이 벌질 않아요. 한 14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양할 때 뭐 5번 정도 요 범위로서 심어주면 돼요. 벼는 일반적으로 포기수를 적게 잡으면 새끼 치는 것이 더 많이 달려요. 여기서 80개 달리면 새끼 친 건 100개, 그 옆에 새끼 친 건 120개가 달려요. 그래서 포기수를 너무 많이 잡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품은 밥살용으로도 좋지만 가공용으로 좋아요. 밥알이 탱글탱글하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김밥이라든가 즉석밥 했을 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별을 심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추수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품종을 이쪽 지역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재배할 적에는 출수기가 8월 28일 때문에 다른 품종과 다르게 이양을 5월 15일 이전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해에 저온이 온다든가 일조가 부족해버리면 출수기가 9월 달로 가버리면 수량 감소가 필연적으로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냉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벼는 줄무늬 잎마른병에 약해요. 줄무늬 잎마른병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애멸구에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자 처리제를 줘야 되는데 상자 처리제는 처리제별로 주는 시기가 각각 틀립니다. 보시면 파종시에 주는 것도 2양 3일 전에 주는 것도 5일 전에 주는 것도 있고 2양 당일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약을 줄 적에는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고 그 시기에 맞게 약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출수기는 8월 28일이고 여러분 미호배 아십니까? 미호배도 반찰입니다. 미호보다 출수기가 4일 정도 더 늦는 그런 품종입니다. 미호하고 비교했을 때 키가 커요. 86cm로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에 대한 우려성을 좀 가지실 텐데 대가 굵고 튼튼해요. 그래서 도복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료를 왕창 주게 되면 물론 도복이 되죠. 그래서 도복에는 안전성이 있고 밥맛도 좋고 그런 품종입니다. 근데 처음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벼들은 10월달 되면 노랗게 벼가 익어가고 있는데 이건 10월달 돼도 파랗네요. 본답의 생육 일수가 삼광벼보다 10일 이상 길어요. 그래서 생육 후기 쪽에 가도 벼가 새파랗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출수 한계기 내에 출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해 냉해가 왔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양은 일찍 해주셔야만 됩니다. 도정수율은 76.8%고 미호에 비해서 좀 높고요. 재현비
밥맛도 미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미호하고 비교했을 때 밥맛이 월등나게 좋아요. 취반 윤기치가 86.8입니다. 이 취반 윤기치는 높을수록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호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나게 좋고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데 단백질 함량이 미호보다 좋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은 미호보다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쌀알이 좀 가늘고 길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도열병 자체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안 돼요. 중도 저항성이라는 것은 보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열병은 온도가 낮거나 습도가 많거나 비가 자주 왔을 때, 특히 장마철에 문제가 되는데 잎도열병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목도열병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돌피, 발행이, 강아지 풀, 큰 기메털, 달개비가 이제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논에 도열병이 발생됐나 안 됐나를 보기 전에 논둑의 잡초를 먼저 봅니다. 논둑에서 도열병 포자가 발생이 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논둑을 잘 깎아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병원균을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신입 입마른병은 뭐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까? 신입 세균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특히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 세균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균이 토양에서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해서 상습적으로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K3A라는 새로운 레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레이스의 강한 품종이 1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신백, 암백, 강백 그런 품종들이 좀 강하고 나머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흰입 입마른병 저항성의 다품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입 입마른병 방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겨풀, 줄풀, 겨풀, 풀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균이 발생이 되는데 농약을 사용할 때 수로에 있는 물 담아가지고 약을 뿌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흰입 입마른병 균을 논에다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수로에 균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깨끗한 물, 샘물이라든가 지하수 이런 걸로 살포를 해야지 수로에 있는 물로 살포하면 균을 갖다 뿌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벼는 조생종은 엽을 한 14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중만생종은 한 16개에서 18개 정도의 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엽이라고 해서 잎이 길게 나오는 것이 4개입니다. 그 4개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엽을 지엽이라고 해요. 그칠지자를 써서. 근데 그 지엽과 두 번째 나오는 긴 엽이 출수하고 나서 아버님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지엽이 손상이 되면 벼가 제대로 익지를 못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흰입 입마른병뿐만 아니라 깨시무늬병, 홍명나방에서 피해 발생이 되면 등숙 비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량이 16% 정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온발화성에도 상당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